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 마감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마무리됐는데요.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메시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leading to a solution that will be even stronger than before. Congressional action will not be necessary. It's already time-tested and approved. And as time goes by, I believe the tariffs paid for by foreign countries will, like in the past, substantially replace the modern-day system of income tax, taking a great financial burden off the people that I love. 네, 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방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세부 흐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 골드 김세한 PB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 센터필드 요새 네. 하나증권에서 하우스 중에서 네. 어벤져스들 다 모아놨다. 네. 유명하던데요. 어떻게 또 소문이 여기까지 네. 네,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중순쯤에 이제 새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뭐 국내 주식도 잘하시는 선수분들, 또 해외 주식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그 이외의 금융 상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새롭게 또 합류를 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 고액 자산가들을 좀 맞아요. 관리해주는 그런 센터로 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센터 만들고 이제 홍보 영상 만들거든요. 네. 거기 나레이션 제가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처 몰라봤습니다. 저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센터필드 상당히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앵커의 TMI까지 잘 예. 들었고요. 네, 일단은 몇 시간 전에 끝났던 이 국정연설 저희가 앞에 영상도 좀 봤는데 좀 팀장님은 주의 깊게 보셨던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주의 깊게 봤던 포인트는 상당히 간절하구나. 라는 거를 트럼프가? 느꼈습니다. 네. 뭔가 포석을 미리 지금 만들어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 역대 가장 긴 연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할 얘기가 본인으로서는 많지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려 108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의 어떤 자랑과 또 이런 뭐 연설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조금은 시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교급, 뭐 비거, 뭐 그러니까요. 베터, 뭐 네, 그런 비교급을 많이 쓰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업적을 좀 자랑했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뭐 자화자찬이었다라는 평가도 맞습니다. 네. 있었고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이제 포석을 하나씩 마련해서 자기 PR은 셀프인 시대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홍보해야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과, 업적, 치적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은 미동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뉴욕 증시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에 이제 좋은데 네. 미국 증시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작년 대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S&P가 한 약 17% 정도 올랐고요. 네. 나스닥이 조금 더 올랐는데 올해는 약간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죠.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외면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이제 계속 나왔었던 뭐 AI 관련된 좀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1분기에 작년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잘 안 가고 뭐 내일 이제 실적이 나올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 뭐 웨타나 이런 특히나 이제 M7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흐름들이 좀 나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보통은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로 선거 전후로 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로 갈수록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계속 AI 버블이네 아니네가 하루씩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간밤 사이로 보면 또 엔트로픽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잠시 하네 안 하네 이게 계속 하루하루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상당히 요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인 것 진짜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뭐 논리를 좀 다 따져 봐야겠지만 사실은 이 엔트로픽이라는 어떤 거대한 또 AI 이런 툴이 나오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이제 업체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고 특히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엄청나게 또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엔트로픽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의 전체 파일을 키워줄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툴이 사실 기존에는 엔트로픽이 나와서 소프트웨어 이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습득을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뭐 설정하고 클릭하고 결과값이 이제 나오기까지의 이제 과정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엔트로픽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 사고력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은 더 AI 에이전트에 가까운 형태의 툴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잠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파트너십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이 파이 자체는 커지겠지만 이 AI 관련된 어떤 기능이 없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좀 잠식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달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AI 아마겟돈이다 뭐다 네. 해가지고 이제 엔트로픽이 다 잠식해버린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를 한번 나왔다가 시장을 네. 떨어뜨리고 그때 웨드부시 누구였죠? 누가 와서 아 이거 과하다 해서 다시 올리고 무섭다 네. 바로 내리고 다음 날. 다시 올리고 네. 어제도 그래서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이제 우리는 파트너십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질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속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엔트로피가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네. 좀 일단락에 가깝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예전에 그 딥시크 사태도 사실은 이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뭐 물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좀 크게 이슈를 몰았다가 단기간에 없어졌거든요. 저는 이번 엔트로픽 이슈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이제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성을 낼 것인가 또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고도화된 작업들을 하는 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계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 툴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툴을 가지고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은 약간은 또 이런 잠식을 당할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종목으로 이야기를 네. 하신다면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살아남는 여기는 좀 걸까요?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실 보여지는 종목들은 지금 미리 판단하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엔트로픽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의 기능성을 가지고 맞아요.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가 아직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가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엔트로픽은 여기까지 가능하다 또는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화돼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팔란티어도 여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 네. 근데 팔란티어 엄청나게 기술력 좋은데 지금 엔트로픽도 미국 국방부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팔란티어와 엔트로픽은 조금 경쟁보다는 상생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엔트로픽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나 뭐 이런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더 크게 시너지가 나겠죠. 시너지가. 네, 근데 뭐 사실 기존의 팔란티어가 워낙에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밸류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주가 조정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밸류로 다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두 개 전체 파이의 크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좋아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네. 구글은 여기 위협 안 되죠? 저는 구글은 별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은 새로운 네. 넘버원이 된 것 같아요. 네, 구글은 사실 이제 그런 말도 있거든요. 요즘에 뭐 AI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구글만은 버블이 아니다. 아. 또라는 그런 또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썰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구글은 워낙에 많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요즘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본인들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병목 현상의 가운데 있느냐. 이 두 개가 가장 큰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메모리 업체들이 전 세계 통틀어서 사실 큰 회사가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병목 형상들이 이 기업들을 모여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성과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AI 시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종목들 이야기로 넘어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실적 평범하게 발표도 병목 있고, 현상 네. 그대로 갖고 있죠 여기.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이번 엔비디아 실적도 예상치는 상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이던스에서 젠스랑이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 엔비디아는 사실 워낙에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던 회사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이게 병목 현상이 한쪽으로 발생이 되면 메모리 업체 쪽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수익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네,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과연 GPU 기존의 GPU를 계속 잘 팔아서 그 원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엔비디아도 GPU와 CPU를 동시에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다음 병목 현상은 CPU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PU에 대한 비중을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크다라는 생태계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지금 빠져나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됐고요. 다만 그 다음 병목 현상이 만약에 CPU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과연 엔비디아는 고성능 CPU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 또는 그 부분이 수익화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번 가이던스에서 저는 강하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몇 개월 동안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실적이 이번에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이던스가 조금 약간 어긋난다던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완벽히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해소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IB들이 네. 대략적으로 $200 중반대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또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이제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도 원가 얼마만큼 비용 지출을 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좀 내일 될 것 같습니다. CPU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랬는데 네. 이게 그럼 CPU도 만약에 병목 현상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반도체 쪽에서는 좀 있나요?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뭐 인텔이나 AMD 뭐 해외 쪽으로 봤을 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물론 뭐 엔비디아도 이제 베라 루빈에서 이제 베라를 베라가 떼내서 CPU잖아요. 네, 네. 독립 플랫폼으로 출시하는 그런 구상을 이제 그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분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연산 과정에서 뭐 GPU 같은 속도가 지금 워낙에 빨라졌기 때문에 빨리 피드백을 이제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돼가고 있는데 연산 처리 과정에서 지금 가장 시간을 오래 테이킹하는 부분이 CPU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성능 CPU에 대한 부분을 어떤 회사가 얼만큼 빠르게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내놓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만약에 이제 굳이 고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뭐 메타랑 계약을 했었던 AMD. 에픽 CPU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AMD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부담 없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워낙 횡보했었으니까 네. 안 좋아도 선반영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갖다 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가 상태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항상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치를 바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상치가 얼마다라고 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물론 서프라이징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엔비디아는 항상 그 이상을 보여줬던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도 그 이상을 항상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는 그 이상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안에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이 생태계를 계속 꾸려가고 어떻게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납득하고 전체적인 AI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은 올해 전반적인 AI 산업을 조금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그쵸? 있는 네, 그런 어떤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또 같습니다. GTC 3월에 있으니까 네. 미리 보는 뭔가가 되지도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었던 주가, 뭐 여태까지 반응이 없었던 엔비디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아예 더 많이 떨어진 네.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가상자산 쪽은 네. 어떤 식으로 좀 암호화폐.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가상자산 쪽은 그러니까 크립토 요즘에 마켓이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작년도 10월 달에 상당히 많은 이 물량들이 갑자기 청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많이 한꺼번에 맞아요. 청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 ETF가 나오고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물 ETF가 나오면서 지금은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나 투자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과 같이 연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자산이 빠지면 또 한쪽 자산의 위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저는 저점을 만약에 터치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고점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지금 이제 주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나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크립토 시장은 정말 유동성이 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유동성이 다기 때문에 과연 그 유동성을 트럼프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있기 때문에 아, 그 이 전략이 되겠네요. 크립토 시장을 마켓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처음에 당선될 때도 우리가 이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수도가 대통령이다.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급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이 크립토 시장을 당연히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잠깐 잊었네요. 트럼프의 무기 중에 하나가 또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앞으로 또 추가 흐름이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골드 김세한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